이상로 대변인님 부탁드립니다. 네. 5.16 혁명에 대한 2020년 시대 청년의 입장과 관점이라는 이제 주제를 맡게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흔히 좌파들 또는 이제 5.16이라든지 4.19 이런 것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한 사안을 두고 그거를 정말 물을 자르듯이 세심하게 잘라서 그 한 부분을 확대를 시켜서 과장을 해서 선동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큰 틀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로 변화를 했느냐 이런 비교학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5년 8.15 광복이 있었죠. 그 다음에 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60년 4.19를 거쳐서 61년 5.16 혁명까지 쭉 이어지게 됐었죠. 우리가 근대화라고 표현을 할 때 근대화라는 거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 두 가지 토끼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민주화는 사실 굉장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위대한 선각자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공짜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원래 사실은 민주화라는 것은 서구에서 들여온 것이고 서구에서는 16세기에 산업화가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민주화가 자동적으로 중산층들에 의해서 얻어진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투표를 했고 거의 1년에 2번 정도의 선거가 항상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형식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됐죠. 하지만 이제 실질적인 민주화는 그리고 근대화는 산업화가 뒤따라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1956년도에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못 살겠다 가라보자 라는 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주화는 이미 얻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분들에게는 가난 탈출이 더 급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4.19가 실제로 이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었고 5.16이 그거를 막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거꾸로 돌린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4.19 혁명이 이뤄지고 나서 민주당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도 민주주의를 어떻게 수호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공을 강화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가난을 탈출하겠다는 말이 있었죠. 단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끌 만한 역량이 없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왜 자유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오히려 반공에 관한 이야기들은 좌우 관계없이 끊임없이 나오게 됐느냐. 우리나라는 겪을 수 있는 모든 체제를 짧은 기간에 다 겪었습니다. 한 세대 안에. 처음에 중국의 봉건 체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체주의인 일본 식민지를 겪었고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도 이제 체제 전쟁과 실질적인 전쟁을 공산주의와 싸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는 미국이 있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당연스럽게 여기고 그것에 대한 저항감이 없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됐던 겁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왜 5.16이 결국은 왜 5.16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지게 됐느냐. 4.19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라면 5.16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난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난리가 없었습니다. 소요 사태가 없었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왜냐? 결국 한국 사회에 남아있던 문제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요구였어요. 그래서 시간 빠르게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그리고 사회 안정,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군부던 민주당이던 상관이 없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과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저는 그 5.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굉장히 효율적이었고 실수도 인정을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정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과도 굉장히 유사점을 건네주는데요. 처음에 박정희 정부가 처음부터 성공적인 발걸음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63년도까지 내수경제 진작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건 실패한 정책이었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180도 정책을 전환을 해서 수출주도 경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흔히 말하는 세계에서 위대한 7개 나라, 즉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GDP 퍼캐피타가 3만 달러가 되는 그런 나라 7개 나라, 이걸 직접 거론을 해보면 굉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 7개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우리도 한 번의 실수 또는 잘못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번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오히려 우리를 한 단계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